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더커버 하이스쿨 1화를 리뷰해볼 건데요. 국정원의 최고위원이 하루아침에 고등학생으로 변장해 학교에 잠입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액션, 코미디, 그리고 미스터리까지 가득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국정원은 국가유산인 불상이 암시장에 밀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 중심에는 국정원 최정예 요원 정혜성이 있죠. 혜성은 단독으로 적진을 급습해 화려한 전투 실력을 선보이며 상대 조직을 제압합니다. 같은 시각, 혜성의 국정원 동료인 고영우는 불상을 먼저 챙기려 하지만 밀거래를 주도한 박 사장이 이를 빼앗고 도망칩니다. 혜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박 사장을 추격, 이어 달리는 차량 위로 뛰어올라 썰루프를 깨고 내부로 진입. 박 사장과 기승을 벌이던 중 차량이 전복하며 튕겨나가고 차량은 폭발합니다. 이를 본 영우는 혜성이 사망한 줄 알고 절규하지만 불길 속에서 박사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불상을 손에 든 채 걸어 나오는 혜성. 그 장면을 본 영우는 감탄하며 한마디 하죠. 나 멋있어. 이 장면 완전 영화 임무 같습니다. 완료입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국정원으로 복귀한 혜성. 그런데 불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불상의 팔이 하나 날아가 버린 것. 현장에서 총을 쏜 유일한 인물은 혜성이었기에 그의 총알이 우연히 불상의 팔을 맞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때문에 안 팀장은 상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김 국장은 혜성을 국정원에서 퇴출하라고 지시하죠. 하지만 안 팀장은 혜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그 순간 국장이 내민 한 장의 서류. 그것은 바로 언더커버 하이스쿨 작전. 혜성이 투입될 곳은 명문사립고 병문고. 이 학교는 친일파 출신 서병문이 설립한 곳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황실의 비밀 금고를 관리하던 그는 금괴 8천억 원을 어딘가에 숨겼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여러 차례 수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유일하게 수색하지 못한 곳이 바로 병문고였죠. 혜성은 처음엔 고등학생으로 변장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사실 그는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팀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혜성은 작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혜성의 신분을 확인해보니 그는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라 총구석 출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국정원 요원이 하루아침에 흙수저 촌뜨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와중에 학교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기간제 한국사 교사 오수아가 교감의 생일 회식에서 만취한 것. 정교사가 되고 싶었던 수아는 교감에게 잘 보이려다 과음하게 되고 결국 교감의 가발을 벗겨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다 되려 교감보다 먼저 택시를 타고 도망쳐버린 수아. 집에 도착한 수아는 혼자 술을 마시는 혜성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다음날 혜성이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에 인사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의 담임이 오수아. 수아는 전날의 실수를 떠올리며 혜성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혜성을 따로 불러내 한 번만 더 술 먹다 걸리면 가만 안 둬 라고 으름장을 놓죠. 혜성은 사촌 동생 안유정과 같은 반이 되고 전학생이라 반 친구들의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왕따 동민의 짝꿍이 되면서 학교 생활이 험난해질 조짐을 보이죠. 쉬는 시간, 혜성은 학교를 탐색하다가 방치된 폐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혜성은 안 팀장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던 중 학교 불량배 태수와 그 일당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혜성에게 빵 심부름을 시키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 손으로 제압했겠지만 잠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참아야 하는 혜성. 결국 국정원 요원 최초로 빵 셔틀이 되는 굴욕을 겪습니다. 밤이 되자 혜성은 몰래 학교에 잠입해 의심스러운 구간을 정밀 조사하기로 합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CCTV를 교란한 뒤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혜성. 조사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혜성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그 총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오수아 선생님. 그런데 다행히 진짜 총은 아니었고 가스총이었습니다. 수아는 혜성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하는데요. 혜성은 이 틈을 타서 빠르게 도망쳐 정체를 들키지 않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혜성은 수업시간에 여전히 졸고 있는데 그에게 박태수와 그 일당이 접근합니다. 태수는 혜성에게 휴대폰을 던져주며 게임 캐릭터를 말렙으로 키우라고 강요하죠. 혜성은 내가 국정원 요원인데 이런 걸 시켜? 라고 화를 낼 법도 하지만 차분하게 국정원 동료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해킹으로 말렙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미정은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할 순 없다라며 거절하죠. 한편 지난번 회식에서 가발이 벗겨지는 굴욕을 당한 교감은 수아에게 엄청난 양의 서류 정리 업무를 시킵니다. 정교사가 되고 싶은 수아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데요. 그 와중에 병문고 교장 박재무는 이사장 서명주에게 구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오수아가 유일하다는 사실도 덧붙이죠. 이 말을 들은 서명주는 지하에는 아무도 안 갔겠죠? 라며 안도하는데 이 말이 뭔가 수상하죠.
분명 구간 지하에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때 왕따 동민이 조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짝꿍인 혜성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쉬는 시간, 혜성이 벤치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교장 박재문이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혜성은 교장의 행동을 관찰하려 하지만 경비원 김씨가 나타나 구간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이제 혜성은 확신합니다. 구간 지하에는 뭔가 숨겨져 있다. 그는 안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직접 구간 지하를 조사해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레기통 안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립니다. 혜성이 쓰레기통을 뒤지자 그 안에 숨어있던 건 왕따 동민. 혜성이 태수가 왜 너를 괴롭히는 거냐? 라고 묻자 동민은 그냥 재미로 괴롭히는 거겠지라며 무기력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곤란해질 테니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때 오수아 선생님이 등장. 동민은 얼른 자리를 피하지만 수아는 혜성을 붙잡고 너 혹시 동민이 괴롭히고 있는 거야? 라며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태수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데요. 혜성은 억울하지만 수아가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아가 혜성의 눈빛을 보며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이라며 의심을 품습니다. 혹시 혜성이 어젯밤 구간에 침입한 그 인물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요? 한편 국정원에서는 이사장 서명주가 8천억 원을 이용해 교육시티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8천억 원, 사라진 고종 황제의 금괴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국정원도 확신합니다. 서명주는 분명 금괴를 찾고 있으며 병문고와 연결된 거대한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점심시간, 혜성은 식사하지 않는 동민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결국 동민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동민은 혜성에게 구간 지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혜성이 이유를 묻자 동민은 학교에 전해지는 끔찍한 괴담을 이야기해줍니다. 과거 한 여학생이 구간 발레 연습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고를 당해 자살을 이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된 그 학생은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가해 학생들은 그 시신을 구간 어딘가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 죽은 여학생의 귀신이 매일 밤 연습실에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믿지 않던 혜성이지만 동민이 직접 구간에서 찍었다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는 발레 교습실 마룻바닥에서 누군가 기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성은 다시 구간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동민이 함께합니다. 두 사람은 구간 지하에서 수상한 인기척과 함께 누군가 못을 받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인물은 혜성을 발견하자 곧바로 도망치고 혜성이 곧장 뒤를 쫓지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못이 박힌 바닥을 살펴보던 동민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골 상태가 된 소녀의 시신. 괴담 속 그 여학생이 실제로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장면은 이사장 서명주가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명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병문고에는 정말 금괴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리뷰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드라뷰어였습니다.